자, 어느 상황에서 시작을 하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두 수가 양수일 때라는 상황에서 세 가지 평균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하평균이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조합평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저 세 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사실 얘는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명확해지긴 하는데 우리는 일단 걔네들의 결과물, 그 결과물만 가지고 그 세 가지 값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산술평균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러한 상황이에요.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보세요. 연속된 세 숫자가 있는데 A와 X와 B라고 하는 연속된 세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속된 세 숫자가 일정한 수만큼 커지는 게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수만큼 더해지면서 커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수의 증가를 산술적 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술적 증가. 그럼 어떠한 규칙성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시면 X에서 A를 뺀 값과 B에서 X를 뺀 값이 어때? 가꿨죠. 그래서 X-A라고 하는 값과 B-X라고 하는 값이 가꿨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X라고 하는 값이 A와 B의 가운데 값이잖아. 그 X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X는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X는 얼마 됩니까?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써져 있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뭐냐면요. A하고 X하고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까 전에 증가할 때 일정한 수만큼 더해지는 증가가 산술적 증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기하급수적인 증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기하급수적인 증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뭐냐면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서. 그래서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서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아까 전에는 더하면서 커졌으니까 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곱해지면서 증가했으니까 나눠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를 A로 나눈 값과 B를 X로 나눈 값이 어때요?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X제곱은 뭐가 됩니까? A, B가 될 거고요. 그래서 X가 뭐야? 라고 하시면은 원칙대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양수의 값만 가지고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기하평균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루트 AB가 기하평균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사실 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등차중앙, 등비중앙 이런 거에서 나오게 될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좀 나오는 감이 있어서 그냥 부연 설명 하나 해드린 겁니다. 역시 연속된 세수가 이렇게 있어요. A, X, B. 조합평균도 찾아보려고요. 이번엔 좀 약간 독특한 규칙성인데 뭐냐면요. 이 새끼는 아무런 규칙성이 없어요. 얘는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데 얘네들의 역수가, 뒤집은 수가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 이렇게 역수가요. 등차수를, 미쳤나봐. 얘가 돼요.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어요. 얘네들 역수를 취한 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규칙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저거 똑같이 할 겁니다. 여기서 얘를 뺀 게 얼마?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를 뺀 게 얼마? 예.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은 같아요. B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가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X니까 X가 뭐야? 라는 거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 넘어가면 얼마 됩니까? X분의 2 될 거고요. 얘 넘어가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통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A, B분의 A 뭐라는 거야?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양변에 2를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여기가 X분의 1이니까 뒤집어요. 그럼 얘도 뒤집어요.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X는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써지게 되는 게 조합평균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사실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나중에 다시 등장하는데 혹시라도 선생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이 뜬금없이 왜 나와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수원이라는 책에서 수열 배우실 때 이러한 이유로 이 세 가지 값이 등장한다는 걸 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산술평균과 얘가 뭐라고 그랬죠? 기하평균.
얘가 뭐라고 그랬죠?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대소를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대소를. 누가 더 크니 작니 이걸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뭐 해보기 시작하겠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알고 싶으니까 빼보기 시작하는 거죠. 산술 평균은요, 산술 기하 평균은요, 증명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 나올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이 증명 자체도 굉장히 많이 서술형 문제나 아니면 증명 과정에 빈칸 뚫어놓고 물어보는 문제나 굉장히 많은 문제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반드시 너희 손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수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알고 싶으니까 뭐 합니까? 빼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 빼보는 겁니다. 빼고 난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걔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증명하시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은 분수식이고 여기 있는 이 새끼는 분수식이 아니걸랑 그 두 식을 빼래.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통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분할 거예요. 그럼 2분의 얘네들은 a 플러스 b 그대로 나올 거고요. 얘는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ab 나오겠죠. 그래서 걔네들 순서를요, a 쓰시고 그 다음 플러스 b를 바로 쓰지 마시고 얘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그리고 플러스 b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건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건데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 루트 ab를 뭐로 보면 좋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보면 된다. 루트 a는 루트 a보다 제곱이다. b는 루트 b의 보다 제곱이다. 그럼 분자가 지금 무슨 식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의 결과가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산술 평균에서 기하 평균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요 식이 그 유명한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등호가 성립했다는 뜻은 이 식이 0이 되었다라는 얘기지, 이 식이 언제 0이 됩니까? 하시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 되었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시면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은 순간이고요. 루트 a와 루트 b가 같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걸 우린 나중에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 이걸 첫 번째 확인할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식이 a하고 b라고 하는 문자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돼. A하고 B는 정확하게 어떻게 인지하시는 거냐면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구조가 여기 있는 이 두 식은 A라고 하는 공간과 B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E는 이쪽에 붙어 있는 것보다 오른쪽 우변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좀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A를 동그라미로 B를 세모로 바꿔서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A와 B는 문자, 단일 문자를 말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별거 다 들어가요. 오케이? 여기는 이 새끼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의 루트. A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인지하시면 되냐면 내가 어떤 두 식을 더한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어떤 두 식을 곱한 겁니다. 즉 어떤 두 식 또는 문자, 뭐 두 숫자 어떤 거든 아무튼 두 개의 식 또는 문자를 더한 식과 곱한 식을 이용해서, 잘 봐야 되라, 얘 입장에서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의, 여기는 요 식의 최소값은 누구야? 얘지.
아시겠어? 여기는 요거보다 커야 하니까 얘는 아무리 작아져봐야 얘지. 되니? 반대로 여기는 이식의 최대값은 누구야? 얘가 된다라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산술기압 평균은 너희들한테 덧셈식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곱셈식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 무슨 말이겠어? 물론 자주 물어보는 거는 요 식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꼭 이 식의 최소값만 묻는 것이 아니라 곱셈식을 최대값이 얼마냐 물는 것도 가능한 거야. 아시겠어? 아직까지도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 이런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에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 한번 가봅시다. A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옛날에 뭐 A 플러스 A분의 1, 뭐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거 보면 별다른 감정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건 치환하기 급급했었던 거죠. 실제로 여태까지 너희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어, 얘들아.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T로 치환하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선생님 치환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치환하면 역치환 항상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범위 바뀌는 거 고민해야 돼 라는 거 항상 어이쿠 감사합니다. 예, 굳이 아마 저기 한 바퀴 뛰어갔다 오도 안 시키실 것 같은데. 잘 먹을게요. 옛날에 그런 식에 대해서 뭐 치환하거나 범위를 고민 안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얘가 뭐가 되는데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동그라미가 A일 때 세모가 A분의 1인 구조잖아. 그리고 A가 0보다 크니까 역수를 취한 것도 당연히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산술기압 평균에 의하여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됐습니까? 동그라미가 A고 세모가 A분의 1이니까 얘네들 계산하시면 얼마? 1로 날아가 버려.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이 식은 최소값이 얼마다? 2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2A라고 하는 식이 있었다고 칠게요. 자, 요딴 식이 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무엇을 느끼게 되면 A도 B도 0보다 큰 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이해하셨어? 내가 얘를 동그라미라고 보시고 얘를 세모라고 보셨을 때 산술기압 평균에 의하여 얘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의 루트. 자, 동그라미하고 세모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산술기압 평균이고 동그라미가 A분의 B이고 세모가 B분의 2A니까 계산해 보시면 A, A, B, B 없어지고 우변에 남는 것은 결국에 뭐만 남는다?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아가들아 최종적으로 이런 것까지 반드시 기억. 산술기압 평균을 이렇게 이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너희들이 산술기압 평균을 지금은 오늘은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이유가 뭐냐면 오늘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산술기하를 쓰자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할 거야. 왜냐면 오늘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산술기하는요 너희가 써야겠다라고 결정만 할 수 있으면 식을 어떻게 조작해서든 풀어가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거죠. 되게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었어. 부정방정식이 얘들아 되게 어려워. 근데 왜 어렵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그래 라고 했거든. 옛날에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의 개수가 2개면 식이 2개니까 그냥 그거 연립해서 푼다는 확신이 있죠. 근데 부정방정식은요 미지수의 개수는 2개나 식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던 기억이 계속 나서 식이 어디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다가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못 풀죠. 그래서 부정방정식 문제들은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흔적을 잡아내셔야 돼요. 대표적인 흔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XY가 자연수일 때, XY가 정수일 때, AB가 정수일 때 이런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부정방정식 갈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산술기압 평균도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산술기압 평균인 걸 잡아내지 못하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산술기압이라고 말하는 특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양수란 조건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양수란 조건이. 두 번째는 요 식의 최소값이 얘다와
요 식의 최대값이 얘다라는 뜻은 문제 마지막에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혹은 어떤 놈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자,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양수한 조건이 하나 보이고 두 번째 최소값 구하세요 최대값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너희 머릿속에 산술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 생기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특징을 반드시 잡아내셔야 되냐면 얘네가 갑자기 산술기하 평균을 왜 쓰지? 라고 하는 그 특징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오늘 푸는 문제는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특징을 잡아드릴 거야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이런 말들 때문에 너희가 산술기하를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잡아드릴 건데 너희가 집에 가서 숙제하실 때 그냥 산술기하 유형이니까 산술기하 써야겠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산술기하를 쓰려고 판단할 때는 항상 어떠한 말들 때문에 산술기하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뒤섞이기 시작한 문제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했으면 이제 두 번째 기하하고 조합 평균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기하 평균은 뭐라고요? 루트 AB. 조합 평균은 뭐라고 그랬어요? A 플러스 B분의 2AB.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얘가 뭐라 불린다고요? 기하 평균. 얘가 뭐라 부른다고요? 조합 평균. 다시 묻는 겁니다. 기하 평균하고 조합 평균 중에서 누가 더 크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빼볼게요. 뺍시다. 확 그냥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분수식이 있어요. 뭐 할 겁니까? 네, 통분할 건데 잘 들어. 통분할 건데 얘 통분하려고 하니까 존내 짜증나지. 네, 왜 짜증나요? 라고 하시면 식이 막 거대해지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요놈하고 두 개의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수 보이십니까?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루트 AB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수죠. 왜요? 선생님 여기 루트 AB 있는 거 알겠는데 여기는 어디 있어요? 루트 AB의 제곱이시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루트 AB를 묶어내놓고 한 방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애기들? 얘들아 루트 AB 뽑아내니까 얼마 돼? 얘는 루트 2 루트 AB 되죠? 쓸게요. 자, 여기는 1 되고요. 오케이? 여기는 뭐 된다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2 루트 AB 되겠다. 이해하셨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이제 통분하시면 돼요. 루트 AB 있을 거고요. 자, 분모는 A 플러스 B가 남고요. 분자는 얘네들이 통분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생겼고 마이너스 2 루트 AB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AB 쓸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쓸 거야. 됐습니까? 근데 아까 재밌는 게 여기 있는 이 식도 보이지? 이거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쵸? 생각해봐. 문제 처음 전제 조건에서 A와 B가 무슨 수일 때 시작했어? 양수일 때. 그럼 아가들아 분모 무슨 수? 양수.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새끼도 무슨 수? 양수.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요 새끼만 남아있는데 이 새끼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된다까지 아시겠어? 됐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여기 있는 얘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은 너희들한테 어떤 식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루트 AB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요. 여기는 요 식을 우리는 기하조합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하조합 평균만 따로 쓰진 않아요. 잘. 교육과정에서 너희들 교과서에 기하조합 평균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거의 없을 경우가 많아요. 교과과정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이 주되게 나오고요. 조합 평균은 보통 어떻게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 산술기하 평균 외쪽으로 조합 평균 하나 더 달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만 따로 독립적으로 보는 경우보다 어떤 걸 훨씬 더 많이 볼 거냐면 아까 전 루트 AB가 뭐보다 커 나왔다고 했어?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다고 그랬죠? 여기 두 개가 산술기하 평균이잖아. 얘네 두 개 있으면 조합 평균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둘만 따로 부각시킨 경우 좀 드물다고. 그래서 얘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산술기하 조합 평균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0이 언제 됩니까? 라는 얘기일 것이고 0이 되는 순간은 여기는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순간이죠. 루트 A와 루트 B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루트 A, B가 같으면 여기도 등호가 성립하고요. 여기도 등호가 성립해요. A와 B가 같을 때. 오케이? 두 번째 특징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 흰색 동그라미 흰색 세모, 즉 산수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 이 세 가지 값은요 서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제 수능 개념에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기하평균 구할 때 봐봐. 얘하고 곱하면 얼마 남아? 2분의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분의 AB랑 2AB랑 곱하면 얼마 남아요? 그렇죠. AB가 나와버리죠. 오케이? 그 AB가 뭐냐면요. AB가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과 같아서 얘는 나중에 이제 너희가 등비수열학을 배우게 되면 등비중앙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1학년 때는 묻진 않을 거예요. 다만 1학년 때 묻진 않는데 왜 알려줘요? 라고 하시면 애들이 산수기하 평균을 그래도 자주 쓰니까 요식은 자주 쓰니까 그래도 머릿속에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조합평균까지 연결을 잘 못 시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산수기하 조합평균을 증명하세요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서술형 문제로 그때 학생들이 산술 기하평균은 그래도 얼추 자기가 좀 증명해보고 해서 증명 끝까지 해내는데 조합평균은 증명을 뭘 못하냐면 조합평균이 뭔지 몰라서 증명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식 자체가 헷갈리는 거야. A 플러스 B분의 2AB였나? 아니면은 AB분의 A 플러스 B였나? 아니면은 2A분의 A 플러스 B였나? 막 이런 식으로 헷갈려요. 분모 분자가. 아예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너희가 조합평균을 떠올릴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봐봐. 산술평균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그랬죠. 기하평균이 루트 AB라고 그랬죠. 이 생각 하나만 해보세요. 여기에 무언가가 더 있었다는 거 정도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놈은 어떻게 찾냐면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요거의 제곱 나와야 한다고요. 아까 생각해봐. 다 없앤다고. 얘 A 플러스 B 없애기 위해서 여기 분모에 얼마 있어야겠어? 그렇죠. 여기 분모에 2 없애기 위해서 뭐 있어야겠어? 2가 있어야 한다고요. 몇 가지 아시겠어요? 요거 제곱한 게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 있어야겠어? 네, 이렇게 유추하시면 조금 편해요. 어떤 상황이 아시겠죠? 만약에 저렇게 하는 유추를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맨 처음에 썼던 거 기억나세요? 조합평균 어떻게 찾았는지? 그 숫자 자체는 특징이 없는데 역수를 취한 게 산수평균이 된다. 그래서 뒤집어서 다시 처음부터 X 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귀찮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조합평균까지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야. 애들 표정이 조금씩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세 문제까지만 풀어보고 아니야 두 문제만 풀어보고 코시 슈바르트 들어가기 전까지 두 문제만 풀어보고 우리 잠깐 쉽시다. 사실 근데 썩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 난주 타임 간다이라고. 자, 23-3번부터 갑시다. A와 B하고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루트 AB와 루트 A-B와 루트 A- 루트 B의 값에 부등식이 이렇게 된대요.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라고 했어요. 이제 조금씩 감이 오세요? 이 부등식을 증명해달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달라. 뭐 한다? 대소비기 해달라. 그쵸? 대소비기 할 건데 대소비기 할 때 루트를 갖고 있으면 뭐 한다? 제곱한다. 그리고 빼버릴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여기는 요 식부터 제곱하기 시작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A-B 나오겠죠? 두 번째 여기는 이 식을 제곱했더니 얼마 나와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 나온다까지 됐습니까? 그 두 식을 무책임하게 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대수비기 해달라는데 어떻게 돼? 라고 하면서. 빼봤더니 어떻게 되셔요? A는 없어질 거고요. 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B 나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 루트 AB 나오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애들 여기서 되게 많이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얘기지? 왜 AB 안 없어지지? 막 이러고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소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은 걔네들을 빼고 난 다음에 그 뺀 결과가 뭐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보겠다?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양수인가 음수인가 판단하려고 고민해보고 있는데 일단 2가 공통인수란 거 보이실 거고
또 요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 공통인수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루트 b.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내 봤더니 이 루트 b를 묶어내 봤더니 자, 여기는 이 새끼는 누가 남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b가 남았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이 새끼는 뭐가 남았어요? 플러스 루트 a가 남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각각의 부호를 따지는 게 쉽죠. 얘들아, 루트 b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때려 죽여도 양수. 됐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죠. 아,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2번. 자, 이번에는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라고 되어 있고요. 걔는 크거나 같답니다. 누구랑?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이게 성립함을 증명해 달래요. 역시 내가 부등식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수를 비교해 달라는 얘기일 것이고,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두 식을 빼려 하는데 절대값이 있어서 그냥 빼면 좆됐네, 이런 생각인 거죠. 뭐 해서 빼겠다? 제곱해서 빼겠다. 제곱합시다. 얼마입니까? a 나올 거고요. 어우, 샹갈 미안. a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그렇죠. 이 절대값 a, b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2가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2가 절대값 2ab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2는 양수니까 나왔다 들어왔다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얘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a제곱, b제곱. 그렇죠. 이건 그냥 2ab죠. 아시겠어요? 그 두 식을 빼라 라는 겁니다. 고맙게도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소거가 됐어요.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시면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남았겠네요. 됐습니다. 어겐기 됐을까? 오케이. 아가들아, 현재 여기는 이 식에서 2만 묶어낼 수 있는 거지? 봐봐. 이제 되게 쉬워. 그냥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걸랑? 오케이. 이거 그냥 말로 푸는 방법이 있어. 말로 푸는 방법. 말로 풀 수 있어. 잘 봐. 절대값 ab가 그냥 ab가 그냥. 그렇지. 때려 죽어도 절대값 ab가 크지. 왜요? 어차피 ab라고 하는 값은 똑같을 텐데 얘는 항상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만 되고요. 얘는 양수, 음수가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양수였으면 0 될 거고요. 얘가 양수, 얘가 음수였으면, 그렇죠. 그럼 얘는 결과가 반드시 0보다 커야 하는 건 당연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똑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0 되는 것까지 허용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 그냥 말로 푸는 겁니다. A, B가 모든 관계없이 절대값 취할 거니까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0 될 거고, 부호 바꿔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증명이 끝났죠. 근데 선생님, 말로 푸시면 너무 얍삽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애기들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식을 항상 풀어가는 기준이 뭡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겠어요? 그럼 A, B가 지금 0, 아니 루트 안에 있다 보니까 A, B가 양수일 때와 A, B가 0일 때와 A, B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케이스 구분하면 되시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문제 내에서 A, B에 대해서 조건 뭐 있어? A, B가 무슨 수일 때? 실수라고 그랬어. 그럼 저 실수는 항상 양수, 0, 음수로밖에 구분 안 돼.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따져봤더니 A, B가 0보다 클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값 밖을 그냥 나오시겠지. 생각, 2는 잠깐 무시할게. 2는 A, B 그냥 나왔고 마이너스 A, B니까 뭐 돼? 그렇지. 이때는 0 돼버려 결과가. 자, 만약에 얘가 0이어도 A, B가 0이어도 얘 0이고 얘 0이지. 그럼 이때 결과 얼마야?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부호 바꿔서 나오지. 그럼 아가들 얼마야? 마이너스 AB로 나올 텐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AB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B는 0보다? 그렇지.
그래서 결과는 0이던가 0보다 크던가 둘 중에 하나 더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23-4번 갑시다. A, B, C, D가 양수일 때 다음을 증명해달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거. 자,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가 곱하기 그 다음에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가 4보다 크거나 같은지에 대해서 증명해달래요. A, B, C들은 일단 다 무슨 수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A, B, C들은 다 뭐? 그렇죠. C들은 다 양수라는 거는 일단 문제에서 전제조건을 깔아놨습니다. 얘가 성립함을 증명해달라는 뜻은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해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이 식의 최소값이 4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즉, 이 문제에서는 지금 최소값, 최대값이란 말은 안 쓰고 있긴 한데 너희가 부등식을 보면서 여기 있는 식을 정리했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는 뜻은 얘네들의 최소값이 4라는 것을 말해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양수란 조건 깔아놓기 시작하고 최소값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산수기하 평균을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한다고요. 내 하나의 선택권 중에 하나라고. 아시겠어? 일단 그 식을 전개를 해볼게요. 이 식을 전개해봤더니 얘하고 얘 곱한 게 얼마입니까? 1 나오죠. 얘하고 얘 곱한 게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분모는 BC고요. 분자는 AD 된다까지 하셨음. 얘하고 얘 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라고 하시면 플러스 분모는 AD고요. 분자는 BC 나온다까지 됐음. 얘하고 얘 곱하니까 CCDD 없어서 얼마? 1이죠. 그럼 아가들아 여기 1, 여기 1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건 뭐일 거냐면 BC분의 AD 더하기 AD분의 BC 얘 값의 상태인데 당연히 A, B, C, D가 양수니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양수 N 양수지. 얘를 동그라미라고 보시고 얘를 세모라고 보셨을 때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쳐진 부분의 산술기하 평균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의 루트. 자,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 세모의 곱과 같은데 너희가 이미 쓰면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와 세모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곱해지면 얼마? 1 된다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2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값이 2인데 거기에 2 더하면 얼마 되겠어? 4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도 바로 갑시다. 야. 얘는 조금 독특해서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잘 정리해놔. 얘들아 봐봐. 얘는 전개해봐야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건덕지가 없다는 것부터 느끼셔야 돼요. 왜요? 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해서 산술기하 평균 쓰면 덧셈식이 곱셈식으로 바뀌면서 서로 곱해지면서 역수관계에 있는 것들 얼마 바뀐다? 1이 된다는 아이들 쓰기 참 좋게 생긴 아이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와우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는 서로 역수관계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해진다고 해서 뭔가 아름다운 현상 따윈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게다가 항이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잘 들어. 내가 여기 있는 녹색 밑줄식만 놓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걔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 루트 AB보다. 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 루트 BC보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빨간색 식만 놓고 보시면 얘는 커요. 언제? 2배 루트 CA보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아까 생각. 얘는 이거보다 큰 수고 얘는 이거보다 큰 수고 얘는 이거보다 큰 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보다 크다라는 건 분명하냐면 얘랑 곱한 것보다 크다라는 건 분명하잖아. 최소값보다 크다라는 건. 그래서 8 곱하기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까지 오는 데까지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 그리고 a제곱, b제곱, c제곱이 루트 밖을 뚫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되니? 근데 내가 지금 차마 긋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 그치. 얘를 지금 못 긋고 있어. 이해하시겠어? 왜 못 긋어요? 라고 하시면 얘가 요거보다 크고 얘가 이거보다 크고 얘가 이거보다 클 때 얘네들을 곱한 게 이거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이거일 때 얘가 이거일 때 얘가 이거일 때라고 하는 것은 등호가 성립했을 때잖아.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세 가지 식의 상황이 같은지 다른지 따져보지 않으면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은지 다른지 따져보지 않으면 등호를 함부로 그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내가 지금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다라는 건 제한 조건이 없잖아. 오케이? 마찬가지로 b 플러스 c가 2 루트 bc보다 크다라는 건 제한 조건이 없다고. 크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c 플러스 a가 2 루트 ac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건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20기 곱한 값이 즉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c 플러스 a를 곱한 것이 이 우변에 있는 세 가지 값을 곱한 값보다 8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건 별로 제한이 없다고. 당연히 최소값 곱했을 때 크겠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등호를 집어넣으려면 얘네가 같아지는 순간이 얘네가 같아지는 순간과 같아야 하고 여기서 등호 성립할 때 여기도 등호 성립해야 되고 그게 또 얘랑도 같아야 최종적으로 여기도 등호 성립할 때 여기도 등호 성립하고 여기도 등호 성립해줘야 그래야 여기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 말 아시겠어?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따져주고 난 다음에 등호가 갖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산수유기의 평균에서 얘하고 얘가 그럼 A하고 B가 일단 같아야 이게 등호가 성립하네. 마찬가지로 옆에 봤더니 뭐하고 뭐가? 오케이? 마지막 거 봤더니 그럼 아가들아 봐봐.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고 C는 A와 같을 때면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렇지. A와 B와 C가 다 같을 때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